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중국어과 교수 유영하입니다. 오늘은 타이베이 시청이, 타이베이 시정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관광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베이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정확히 한 3번 정도 물었습니다. 디화지에 가봤냐?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팜플렛을 이제 주면서 너 여기 꼭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를 꼭 가보라고 하지? 예, 물론 그 전에 저는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왜 여기를 꼭 가보라고 하지? 그렇게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디화가는 상업지구죠. 근데 상업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뭘 파느냐 하면 옷, 그 다음에 과자, 전통 과자 강정 같은 깨강정, 땅콩 강정, 예, 그런 전통 과자. 상업지역의 의미는 바로 옆에, 디화가 바로 옆에 그 딴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한강 개념이죠. 제일 큰 강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두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 예, 생산품들, 또는 심지어는 해외에서 오는 모든 무역선들이 머물 수 있는 부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두가 머무는 곳에, 부두가 있는 곳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화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화가는 200년 전, 300년 전부터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타이베이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건물들이 들어서겠죠. 건물들이 들어서는 당시로서는 전부 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죠. 또는 많이 투자해서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은 거리가 디화가입니다. 200년, 300년 전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200년 전, 300년 전에 가게가, 상가가, 건물이 남아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200년 전, 300년 전에 한 골목이 통째로 남아 있습니다. 통째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건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죠. 그러니까 2층, 3층짜리 건물들이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의 예술품 같이 그렇게 한 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1k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긴 거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하나가 모양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면 중국의 전통적인 상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진, 2진, 3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가게가요, 쭉 방이 3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방, 둘째 방, 세 번째 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가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게를 200년, 300년 전에부터 이런 가게에서 일을 했구나. 타이베이의 시청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존했다. 근데 우리가 문화유적을 보존했다는 것만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높은 가치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예, 지금 그때 파는 물건을 그대로 팔고 있어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각각의 집에 그때 200년 전에 팔던 물건이 거의 똑같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문화의 재생산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가치를 우리한테 던져주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는 어떤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왜 자주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 전두엽에 자극을 받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회사, 직장이나 집, 우리의 동네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히 색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을 방문하는 이유는 완전히 색다른 공간에 가서 시시각각으로 이제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던지는 거죠. 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의 비율? 한국 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물가가 비쌌어? 그걸 시시각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또는 뭐, 이 식당에서 뭘 먹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시시각각으로 문제점을 던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어떤 훈련, 전두엽의 확대, 그래서 여행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배울 점은 이제 어떤 그 식당의 어떤 시간들, 정확한 시간을 엄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셀프 코너가 있습니다. 모든 식당에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한 셀프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그 주인의 어떤 일 부담을 덜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김치를 하나 더 주세요, 또는 뭐 노란 무를 하나 좀 더 주세요, 뭐 간장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손님이 가서 거기 가서 가져오면 된다. 그다음 포장도 그렇습니다. 포장하는 뭐 용기가 이미 거기에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포장하고 싶은 만큼 이제 포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받을 만한 거는 주문표인데요. 모든 식당에 주문표가 있습니다. 작게 주문표가 있어서 이렇게 만두, 군만두, 국수 뭐 다 있습니다. 거기다 1, 2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하고 내하고 손님하고의 어떤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시켰냐 안 시켰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 요소를 최대한, 저는 인간관계를 그 어떤 정체성 충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갈등은 왜 생길까? 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갈등을 축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주의 깊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문표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 요소를 굉장히 하강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손님과 함께 만드는 식당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식당 이름도 사실 뭐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그러니까에서의 어떤 식당 이름은요, 식당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식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서오리라는 식당은요, 지게면을 팝니다. 지게면은 말 그대로 지게에다가 지고 다니면서 팔던 면이었습니다. 대만의 어떤 국보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 국빈들이 오면요, 반드시 대접하는 메뉴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이름이 이제 재밌어서 그렇게 주목합니다. 도는 그 걷는다, 지난다는 의미고요. 소월은 작은 달이잖아요. 그 작은 달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작은 달을 보낸다는 거죠. 작은 달을 보면은 이게 남쪽의 어촌에서 생긴 건데요. 만들어진 이제 저거죠. 그 음식인데, 그 작은 달을 보낸다는, 작은 달은 수확이 없는 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서 바다에 못 나가요. 배를 못 띄워요. 그러니까 수확이 없죠. 그러니까 작은 달이에요. 그러면 집에 마냥 있으면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민들이 그 지게면을 만들어서 나가서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달을 보내자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월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오거든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게 주역의 내용이거든요. 어떤 인생이 반드시 성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패만 반드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바뀌거든요. 작은 달을 보내는 의미를 그 식당 이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더군요. 비화가의 이제 유명한 이제 관광지가 샤하이 하해 성황묘라고 있습니다. 하해 성황묘를 이제 한번 가보시고, 대만에서도 제일 남녀의 그 인연을 점지해 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기원을 하면 새로운 인연이 맺어진다, 뭐 이런 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는 곳이고요. 오늘은 타이베이 시청이 자랑하는 타이베이 시청이나 시민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디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칸가,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개념의 상업지구입니다. 용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